고독과 우울 사이 뇌가 보내는 신호. 고독, 외로움, 우울의 근원을 찾는 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다. 감정은 뇌의 지시를 받고 뇌는 감정을 기억해 설계하는 순환 구조이기 때문이다. 신경과학자 리사 펠드먼 베러든 감정을 뇌가 경험을 통해 만들어낸 예측이라고 봤다.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뇌가 기억을 통해 미리 세팅한 결과라는 것. 뇌에는 멍 때릴 때 켜지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있다. 과거에는 쉬는 뇌라 여겼지만 사실 이때 자기 성찰과 기억의 통합, 미래의 시뮬레이션이 일어난다. 고독의 정체성은 자발적 선택이다. 나 자신하고만 있는 동안 뇌는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한다. 반면 신경과학자 존 카치오는 외로움을 떠밀려진 고립으로 봤다. 뇌는 외로움의 감정을 신체적 통증으로 감지해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면역 체계를 흔든다. 고독이 선택이라면 외로움은 뇌가 원치 않는 고립에 울리는 경보 신호다. 우울증은 어떨까? 조금 심각하다. DMN에 더해 슬픔의 회로가 동시에 켜진다. 생각은 같은 자리를 맴도는 반추에 빠지고 뇌는 우울 모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잊어버린 채 갇혀버린다. 고독의 DMN은 앞으로 나아가는 반면 우울의 DMN은 제자리를 맴돈다. 탈출구는 없을까? 있다. 뇌의 신경가소성이다. 런던의 복잡한 거리에 익숙한 택시기사들의 뇌를 찍은 연구는 그들의 해마가 일반인보다 커져 있음을 증명했다. 경험이 뇌 구조 자체를 바꾼 것, 이것이 신경가소성이다. 뇌는 고정된 기계가 아니다. 죽을 때까지 변신이 가능하다. 고독, 외로움, 우울의 감정은 머리에서만 오는 게 아니다. 온몸의 감각으로 만들어진다. 이것을 이해하면 뇌의 부정적 예측도 바꿀 수 있다. 스마트폰 보급 후 우울증 환자가 늘었다고 한다. 소셜미디어는 도파민의 회로를 자극하지만 결핍을 채워주지는 못한다. 상호작용의 반응을 기다리는 동안 뇌는 외롭다는 경보를 울린다. 연결된 듯 보이지만 고립된 감정, 뇌가 그것을 알아채는 것이다. 수도자들의 고립과 우울증의 고립은 무엇이 다를까? 하나는 자발적 선택이고 하나는 떠밀린 감정이다. 고독은 자신에게로 가는 길, 우울은 자신 안에 갇히는 것이다. 둘 다 혼자인 건 같지만 고독은 열린 벽이고 우울은 갇힌 벽이다.